어제가 혹시 무슨 날이었죠? 단오요, 단오 날입니다. 눈에 띄는 날, 단오절입니다. 눈에 띄는 날.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지구촌에 양기가 가장 승하는 날이 단오입니다. 낙이 양기가 가장 끝에 올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단오가 어제였습니다. 저는 어제 참 뜻깊은 자리를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충청 향후회 총재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2대에 걸친 향후회장을 하셨는데 그 13대째 서효석이라는 여기 논산 황화분입니다. 제 동친인데 총재를 맡으셔서 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충청 향후에게 충청북도, 세종시, 충청남도, 대전, 계룡시 이렇게 포함한 경북권의 최고 향후회로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회장님은 오늘도 23일 날 미국에 출장을 하셔서 한국 향후회 미국에 거기 가는 그 향후회장님하고 의무를 체결하고 사모님을 및 요인들을 만나고 오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이달 말에 6월 말에 귀국하시는 그런 참 우리나라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14대 이진삼 총재를 이어서 그런 정책을 맡고 행사를 했습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서울 공군회관에서 그 3층에서 5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저는 집에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 저도 그 단체와 연결해가지고 전국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일만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베트남 지역하고 그 단체하고 베트남에다가 그 단체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려고 그 작업을 하러 왔고 이미 미국하고 또 키르기스탄 쪽, 이 키르기스탄 쪽에서는 거기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교육을 받고 가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을 세계화하는데 어떤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오늘 서울을 방문했다 왔습니다. 오늘은 경문년 단오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비록 조촐한 자리에서 몇 분 안 되는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곧 영상화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화할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다. 늘상 드리는 말씀처럼 올해까지 날조된 세계 역사가 새로 전부 돋아나는 때이기 때문에 마치 땅속에 심었던 뿌리가 또는 고목이 새봄을 맞이해서 고목동춘이라 새봄을 맞이해서 새싹을 틔우는 그런 모습, 씨앗을 심었던 그 역사, 큰 역사를 다 청산하고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드는 열매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접어가는
매우 뜻깊은 때 우리 대덕 본부장이신 죽산박 씨께서 제가 알기로는 죽산박 씨와 정산, 정산 이 세 어른이 신천지를 만들어가는데 길목에서 큰 역할을 하신 성씨들입니다. 오늘은 죽산박 씨께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효와 충과 의를 종합한 그런 역사를 발표해 주실 텐데 오늘 뭐 총체적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효와 충과 의리의 종합판을 오늘 만만히 보여주실 텐데 그동안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온갖 정성을 다해주신 대효자 박한수 대덕 본부장님께 먼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한수 씨 대덕 본부장만 훌륭하신 줄 알았더니 이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고 그 뒷바라지를 총체적으로 다 해주신 임시부인 현모 양처보다 현처 양처이신 임여사 잠깐 서주실까요?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오늘마다 귀인이세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아주 귀인 모습을 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산박씨 족보를 뿌리공원 효문화진흥원에서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200여 성씨 중에서 죽산박씨의 족보에서 효자가 통일신라 때 효자 도녀 33분이 나왔습니다. 최고 많이 나온 효자 도녀를 낸 성씨 오늘날까지 그 덕화로 인해서 큰 벼슬이 끊어지질 않은 집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박사분들이 가문이 보통 본순이 여러 교수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영화를 누리던 그런 효자 집안, 충성인 집안에서 이런 역사를 또 해냅니다. 오늘 이런 역사도 새 역사인데 자부 어디 계시죠? 금방 잠깐 나갔어요. 오늘 자부께서도 박사시죠? 중국어에 능통하신 우리나라 역사를 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손녀께서 또 영문 중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오늘 할아버지 뜻을 받아가지고 또 발표에 한 자를 같이 해주실 텐데 이름이 경핀 박병진 저 손녀께도 격려의 박수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총장 잠깐. 총장님께서 강단력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필요가 하셨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게 가장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죽단박씨 박씨인데 오늘 그냥 한수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름이 한수요. 박한수. 그러니까 틈을 박치고 오늘 한수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강사님 모셔가지고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실 때 함성과 더불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모셔야 됩니다. 박한수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수고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앞서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과하신 이 말씀이 아닌가 싶고, 제가 이 효충의 연합회에 부합되는 이런 3월 말에 이런 책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제목이 만절당 박원형 취금원 박팽량의 절의사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만절당 이 박원형이라는 분하고 취금원 박팽량의 이 두 분은 효와 충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이 충하기도 어린데 충이 또 효까지 한다든지, 효를 하면서 충까지 하기는 매우 역사의 어른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절의사상은 또 의는 이 만절당이 이거 하신 일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456년에 그 단종 고구이 운동이라고 해서 사육생들이 그분들이 멸문지화를 당했거든. 그래서 이웃은 40에 당했어. 그런데 이 절의를 지키고, 또 하나는 극히 드물은 일인데, 그 여기는 만절당 박원영, 취금원 박팽영 이 책의 제목이고, 여기는 박원영이 박팽영의 현성은 있다. 그래서 원자를 따고 팽자를 따서 약자에서 원팽지의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 게 제일 쉽게 말한다면, 그 사륙진 발생이가 1456년에 7일, 8일에 다들 돌아가고, 그의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종하고 같은 시기요. 그래서 그 시기에 종이 먼저 낳고, 그 박팽년 둘째 며느리 성주의 씨를 하고 이어서 낳는데, 손을 바꿔치게 해서 살렸다는 이 의미가 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론 하나 얘기를 한다면, 짧은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요 유인물대로 우리 첫 번째는 박팽현 선생, 박원영 선생이 아버지 귀향을 가시는데 두 차례에 따라가서 음식이라든지 모든 효행을 다 하셨다는 기록이 다 있고, 동생과 같이 했어요. 나이가 7살에 따라갔어. 아버지는 52세. 그 52세인데, 그분들은 유명한 분인데, 그걸 얘기가 그런 거 있고, 그 만졌던 아버지 고는 태종 이방원이하고 동갑계를 하신 분이고, 아들이 영적까지 해서 관직이 빵빵한 분인데, 그 효행을 그 만졌당이 이렇게 했다는 기록은 여러 가지 나와. 전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거기에 조금 역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문종 이임금이 유서와 유를 받은 바가 없으니 세조 이임금에게 공신과 표시를 하는 것이 의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5대 임금을 성경으로 많은 업적을 쌓아 임금과 나라에 충성을 하였다. 벼슬은 명의죠. 59세에 돌아갔어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연구자까지 하시는 그 업적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요약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최고만 박평년 선생이 이분은 40세에 돌아갔는데 문종 임금의 유서와 유언을 받았어. 그게 쉽게 말하면 집현전에 그 학사 이런 분들께서 거의 그 문중에 단중을 도와달라는 유서와 유언을 받았겠다는 받아서 이제 수양대군이 받은 바가 있고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 임금 자리를 냈고 노산군으로 해서 귀양을 보내고 또 죽였어. 이제 그 후 단종 고의 사건으로 역적에 대해서 삼족 열문지화를 입었고 그는 세조 임금이 이 박평년 선생한테 해요하는 것을 거절하셨거든.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박평년 선생은 많은 학사들 중에 이 학문이 경술, 문자, 필법, 시 등등 모두가 뛰어난 거냐. 그래서 그 시기에 집대성이라는 그러한 그 좋은 존경을 받은 분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조 임금이 살리려고 그 해요를 하셨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그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답평년의 부친 답중임이라는 분이 한정 부부일 때 가담했다는 걸 해서 그 아버지나 아들이 옥사에 갇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씀을 그 형제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임금을 충성을 하다가 아버지께 불효를 끼쳤으니 통하도 안쓰럽다는 말씀을 하자 부친 박근님은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이것이 곧 불효가 되느니라. 아들을 위로도 하고 그 형장은 이설로 사라졌다는 내용이 되고 그 생의 마지막까지 효와 춤의 귀감이 된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전설이 아니고 실제 기록과 현장에 있는 것을 여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청단 기문을 원래 그 당시 송유란 선생께서 그 집을 그 건물에다가 박연 선생한테 부탁해서 편액을 준비를 했는데 박평년 선생께서 30살 나이에 9월 15일 날 그 당시 집현전 교리는 품으로 따진다면 한 5품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그분이 30살에 썼다는 얘기가 나와. 모두 기록을 보면은 그냥 가서는 모르겠는데 전부 연조를 따져서 뒤집어 따지니까 30살 나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박평년 선생은 이 대전 해덕 이쪽에 사셨다라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 가양동에 평양 박선생 유협이라는 그 비문이 있어요. 그 비문은, 근데 그 비문이 사면되기 전에 24년 전에 이 헌정 9년에 여기 이제 우암 송시현 선생하고 동춘당 송중기 선생이 이 상소문을 내서 윤허를 받아서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건물을 세운 것하고 여기 사면 복권 한강은 24년 전에 이루어졌어. 사면되기 전에.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삼정 멸문지 비화된 역적에 사면이 안 되고 상소를 하시고 윤허를 하고 유업이라는 세월 다음 24년 후에 숙종 17년 12월달에 사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어른들의 의중함체가 어떻게 뭐 칼을 막거나 침대가지고 없고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그치고 역사는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거기는 저 우암 선생이 글을 읽고 동시우장 송중기 선생은 이렇게 글을 썼고 민유동 정이라는 분은 정서를 했다는 그 기록이 현재 있는 것들은 사실 대단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거기서 곁들인다면 그 박평 선생이 썼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여기 시립박물관에서 2017년에 박평 선생이 600주년을 하는데 그 책을 자료로 수집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걸 보면 천가문은 그 선생께서 썼고 뒤에 시거문이라는 문장이 찍혔다라는 거 하나 하고 안평대군이 모유도라고 하는 그 꿈에서 거기가 거기에 글씨가 사실은 최구만 선생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록은 여기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필은 여기 쌍청당기 그게 유일한 건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시립박물관보다 헛터비니까 실제 직접 쓰신 것은 정확하거든. 그래서 연구께서 아마 그걸 그렇게 정리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숙종 17년에 12월 달에 사면복권이 되고 다운제가 되고 미족반서 증지가 돼 증지기지 영조 34년에 그 15까지 충족을 내렸는데 거기에 이제 아쉬운 점이 제가 오늘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최구만 선생이 집항전에 학사로 18년을 근무하시고 이제 충청감사 내리고 오시고 사실은 형도 참판이라는 것도 기록이 있고 교집도 그렇게 됐는데 형도 참판이 아니고 예문간 제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서 잘못되면은 그 추강 남해훈 선생이 기록한 데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요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팽지이라고 하는 것이 박팽년 선생의 둘째 아들 박순 그 부인이 성들이시는데 그 임신 중요 근데 계유장면을 이렇게
그 인사들은 그 임신한 여자를 죽이자고 들고 나오는 것을 그 당시에 박원영이라는 분은 도성질을 하면서 형관 경직을 하셨어. 이 형관은 뭐를 하는 기분이냐면 형조 탄소, 형조 참판이 서울 장안에 있는 옥사관리를 겸하게 돼 있는 것은 세조 임금은 박원영 선생을 맡긴 거예요. 성지할 때부터 도성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 장안의 옥사를 전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법에 해산하면 죽여준다고 강력히 주장한 분이 박원영이라는 분이고, 세조임금은 화가 쭉 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종으로 삼으라고 어명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핵심이 이제 드러나는 내용인데, 근데 이 시보행보다 종이 좀 먼저 났어. 그래서 그걸 감춰놓고 이 도성지 박원영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시공은 이제 충신의 부활을 밤에 가서 바꿔치기를 이제 했는데, 도성지 형님과 이 박원영은 차마 국법을 따를 수가 없고, 그 아이 유복선을 시구만 박평년의 후사를 생각하기 애석해서 박평년의 현수이 딸이 아닌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영작법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혈통이 끊어진 상황인데, 이 박원영 선생이 생각하는 것은 중명은 조금 저촉되지만 중지를 해서 죽을 각오로 걸어갑니다. 이거 결단을 내려서 박평년의 손손으로 딸을 바꾸어서 이열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유복자 이름을 비입니다. 여자 종 비입니다. 글자가 저가지고 종의 아들로 해서 경상도 상주 하비 있는 지금 현재 주소 묘동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교동 현감을 하셨는데, 교동이 경상 강릉 있는 지역을 교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현감을 하셨는데, 이철극이라는 분이 이제 그로 보내서 거기서 17살까지 이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 이제 양 현이는 원팽지의 친구의 의리는 귀신의 보호 신령이 감추었다. 관련 기록에서는 박원영이 이 사실을 가르쳐 영무지라고 하라. 이렇게 요것은 글이 현재 남아 요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현관 옥사관리하는 책임을 6년 이상 했다고 이 만졌다는 문집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연성 부원군이 6월 성은 성사문 선생을 말하는 거고, 박은 박평희 선생을 말하는데,
여기에 연루진자가 수백인데 닭이라고 하는 건 여하를 닭꼬치게 하는데도 조정해서 의심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친구들이 영구주의라고 하더라. 그 영구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내 말은 이렇게 만절당 문집에 페이지가 있는데 선지할 때에 그 6년 이상을 하셨다는 복사관이 책임자였다는 기록이 있고 박태현 그 선생의 성장이 여자들 딸하고 바꿔치기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이 역사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내면서 2019년에 한계범 요소를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다 갖다 주고 했나요? 조금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속 조사해서 참 이렇게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 이 책에도 전부 그런 내용을 넣어서 했고 영구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런 조사를 했더니 이 책에 이 뒤 부록에 넣어놨어요. 영구주의. 영구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손저구하고 정영이라는 사람이 조삭의 아들을 감춰서 키웠어. 근데 그 당시 진나라에 이름 있는 장수가 조삭인 진시황의 매국, 한골, 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 조시가문을 멸문을 시켰다는 얘기거든. 근데 조삭이 아들이 17살이 되면서 이제 오삼촌이 진시황이 자식이 없고 죽게 된 게 찾아서 정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연도를 전부 확인해서 해봤더니 기원전 403년이다가 유국자가 17살을 보태고 이 서기를 보태면 현재 26년이면 2447년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따서 우리 이 만절단과 박원영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원팽지의라고 압축해서 이렇게 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여기에 이 뒤에 부록에 뭘 하나 넣느냐면 추강 남효은 선생이 육신전이라고 하는 책이 그 추강집이 6개 번까지 있다는데 몇 번씩에 그 육신전의 기록이 그걸 보고서 현재까지 왜곡이 돼서 그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밝혀진 것이 197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내서 왕조실록하고 여기 충남대학교는 원본 그 자손이 그걸 이제 기적을 여기 충대에 있는데 그 맞춰보니까 가하고 많이 틀리거든. 그게 왜 틀리느냐? 근데 사육신 발전할 때 1456년이 추강 남효은이라는 사람이 3살이요. 3살짜리가 어떻게 다 공부만은 글을 써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육신이 김문기 선생님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빠지고 유흥부랑 분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여기서 편찬해야 되니? 세 번째는 어떻게 3살짜리가 사육신인들 들어가?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득대를 자기 마음대로 쓴 거거든. 여기 사육신 6분 중에 한 분이 추강남효예요. 그 역사가 안 맞지. 이걸 선조가 보고 팔팔 떴던 것이
바로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하고 일치되더라. 그래서 요 뒤에 역사자료를 중간에 끊고 생략하고 앞에 육신, 탈신들 그 직함이라든지 이루어졌던 잘못들을 여기다 다 수록에 넣었어요. 그래야 현재 역사가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하나 좀 하면 특히 여기 이제 그 박평년 선생의 이렇게 이제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을 대전서 주로 많이 했더라고. 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 포럼을 해서 많이 했는데 경상도도 꽤 많이 했어. 영남대야, 경북대야, 신문사. 그런데 이 육신전의 기본처럼 다 외국이 되고 이제 이게 다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있어서 요 뒤에다가 붙여놓고 또 하나 기록이 닿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는데 이제 한글 창조하는 본부가 집현전에 거기 기록에 채말리 얘기가 상승이 나오고 저 신라의 선총선생 이두문제나 얘기가 나오고 그 기록에 그리고 부도지에 나오는 박계상이라는 분이 419년에 돌아가는 그분이 신라 역사 걸 해놓은 것이 부도지요. 다른 데는 그 나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비로 써있는 내용들이 거기에다 수록이 되어서 세종임금이 11년에 요 경주에 있는 박표꽃의 사당이 없는데 묘전을 져주고 영해박씨를 정형을 3사람을 시키고 부도지 축이 진심로 이런 자료를 받아다가 만드는 것이 단군 시대에 만들어졌던 저 음신지다 뭐다 하는 기록이 거기에 들어갔어. 근데 쉽게 말하면 어렵지. 저 진심록에 나오는 걸 보면 삼교 15지지라고 해요. 뭔가 하다니. 일교하면은 역사지고 의학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삼교가 15지지인데 음신지 편에 그 가림도 38자가 나와. 38자를 응용해서 28자 한글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도 그 신라 역사를 썼는데 여기다 부록을 넣어드렸어. 한글. 그 집현전 말이지. 이 박평선생도 18년을 거기서 잊었으니 모든 학자가 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록에 그걸 넣은 것이 신라 역사에 있다고 최만희 선생이 상속을 해놓은 4가지한테 그 반문에서 설명한 거. 근데 세종님은 다 알아.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조선이 중국의 성령을 들여와가지고 채말리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났는데 이 나라 삭발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라든지 전에 그거 인정치료라라. 그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종임금이야. 그게 성역자들이라고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성역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역사문제로 알아야 되는지 하는데 그 선총 선생은 주장하는데 길게 못 하는데 조선시대는 이두를 썼어요. 그거는 한자의 이음에 그 연결고리하는 거 어조사 이렇게 말이 있잖아 쓰는 거 있잖아. 그게 이두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까지 여기 잘 부록이라 넣어놨어.
그리고 얘기를 조금 더 갔는데 그 얘기를 어차피 해야 얘기가 돼서 이제 박비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그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앞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세조 14년에 내종을 된 사람이 그 세조인데 자기 아버지 세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연좌박에 연루된 사람을 사면을 시키는데 명단을 한계슬이라는 구성기가 작성을 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국강이라는 분이 방송국에 제일 먼저 정성하셨고 저한테는 삼국대 하신 거고 그분이 계셨고 좌의정 박원영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래서 세자가 따로 예정이 됐지만 관여를 해서 약 200명을 사면 복권과 선방을 다 시켜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앞에 나오는 부분이 박중님이 박형님 아버지지 조카들이 연루된 사람 11사람을 방면시켰고 여기에 성씨는 성성이라는 그 조카는 3명을 사면하고 합쳐서 약 200명을 사면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축 하나가 이게 이제 이 박비라는 사람이 17살이 됐는데 그 이무라는 사람이 이국교회인데 그동안에 인문학에는 경상경사라되는 그게 아니고 그분은 경상우도병마저도 가요. 그분이 이 박비를 자수하게 해서 자수를 하고 이름도 고쳐받고 재산을 6 충신들을 제사라지라고 50결이라고 하는 재산을 하사를 받아. 근데 옛날에 한결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이거 기록을 보니까 한결이 논밭을 3,000평을 한결이라고 하는데 50결이면 배 섭수로 500석 내지 600석 지는 재산을 받기가 받은 게 박일사를 고쳐받고 그 자손들이 내려가면 계속 부자 자산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게 내족이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자손은 성경 3년에 1472년에 자수를 하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물건을 넣어서 이 박평년 이 손자가 이거 자수를 했는데 박원영 대감이 그때 살았다면 이 임금이나 조선 대신들이 그 뭐라고 했을까 하는데 염려가 되더라고. 그 뭐라 그래 영작법을 마치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은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 요 이야기를 원효대사하고 만족하는 박원영 선생님은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뭐, 이 원효대사는 중국에 불법을 닦으러 가다가 그 가다가 이제 학교로 참고했잖아요. 성당성이 행여 석신실이라고 하는데 파묘안에서 잠깐 나가봤는데 목이 마른데 비몽사몽 어둠 속에서 마신 청량한 물이 아침에 깨어나고 그러는데
그 해물 바가지 물이거든. 먹을 때는 그 기가 막히게 청량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을 놓고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교화. 마음만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는 요 내용이 세상만 사는 마음만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만졌던 박원영은 세종임금이 어명을 충신의 구와 아들을 죽이고 딸을 종으로 삼도록 하는 명령을 얻고 이 국법을 어지고서 파편의 혈서를 종의 딸을 이어갔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두통이 왔으면 박원영 가족은 멸분지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충신의 고아를 살게 한 배경은 박원영이라는 분이 그 자신의 훈덕함, 책임지심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하나는 대도무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중종 때 어느 스님에서 나온 기록인데 이 대도무문이란 문 없이 큰 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무의 자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표현을 쉽게 하자면 한 그릇, 한 우인이라고 만들어서 발언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버덕버덕 잘 가네. 요 시낭송은 제가 4편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박원영의 백팽년은 형편 있다. 시 원문인데 요 한글만 이렇게 낭송을 하겠습니다. 충과 효를 실행하기도 어려워. 효와 충을 실행하기도 어려워. 충과 효와 충 둘을 이미 이루었도다. 원형과 평년 의지 지키는 어려운데 그게 원팽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평년의 손자 호화를 원형이 살렸으니 효와 충과 의리를 행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제가 자유시를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 책 속에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의정부 상자기라는 시는 시도는 박평균 선생님 이 지인 시입니다. 요게 이제 실험시에서 8줄인데 요걸 낭송을 하고자 합니다. 묘당 깊은 곳에 풍악소리 구슬프니 만사가 오늘에는 풍물이 모르래라. 버들 위에 푸르고 통풍은 소리는데 꽃이 발을 더디고 더디구나. 선왕의 이른 배역은 큰 쾌에서 뽑아내 성도의 큰 은혜 옥전을 거듭한다. 즐겁지 않은 일은 어찌 길이 즐겁지 않았을까. 오래 있고 실컷 취해 탈병시로 사리로다. 그것이 두 번째시고 세 번째는 조금 하고만 했던 여기 적빈객이라고 하는 적대편은 뭐를 말하느냐면 중국
충북사신의 조선에 오면 여기 영접을 받는 영접사가 있고 와서 중국으로 갈 때까지 접대하면서 3, 4분하고 같이 하는 접대 또 갈 때 또 하는 이 세 가지 일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세조 3년 1457년 원년인데 고구의 세조에 대한 고구의 조사를 선포하고 정사하고 한림의 숱한 진감이란 사실을 말하는 거고 부사로는 태평박사 고윤을 보내왔는데 여기 원조가 호주판에서 박원영을 보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을 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화집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는 445편 시가 있고 정치가 문정가 이렇게 해서 시가 80여 편 일반에 40여 편에서 합쳐서 570여 편이 있다. 황화집에 나오는 것은 다 정리를 못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황화집은 이 책 속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황화집에 그 하신 민령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정인이라는 대상이 있고 박원영이라는 분은 4차례를 흥정하시고 사실조가 5번을 했어요. 그 나머지 전부 한 번인데 충주같이 박수원이라는 분만 2번죠. 그걸 하셨어.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이제 차정사운이라는 시를 호조판서 박원영이라는 분이 이 시를 지금 이렇게 낭송을 해드립니다. 하늘에 걸 맞은 별 바닷가의 빛이 기쁘게 천대의 초서를 맞음에 특별한 차비 맞음 고상한 마음속은 이 얼음병 같이 맑은 물 보았고 고운 그릇께는 도리어 이단 같이 아름다운데 몰랐다. 스스로 신령이 천석보다 풋다고 한 단계 술에 취해서 도망하면 해롭지 않다. 양충도 이런 노래는 참으로 화답하기로 벗어난 것도 길게 읍쪽에서 체정을 펼쳤네. 이 답을 원은 불경함이라는 중국 사신 진감 사신이 여기 호주판에서 박원영을 상대로 해서 시를 실현실에서 8줄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접사의 수고로 여러 번 성대학원 연설의 대접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근처시 한소를 지어 가슴속에 감격한 고마움을 사려하니 그 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판서 박상봉 각하 현존은 이하에는 진강 사신이 진 시를 낭송해드립니다. 멀리 수고롭게 천리길을 달려 가까이 이르니 모화관에서 여러 차례 아름다운 잔발을 하였고 당대의 글 숭상하는 풍성한 한국예를 가볍게 여겼고 옛부터 전해오는 시와
대접은 조선을 받아야 돼. 그대의 체조는 우리를 떠난 하기인데 나는 참으로 2,000선을 배웠다. 진정하게 왕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쪽의 시를 지어 요전을 써서 줍니다. 진정 사실이지 그립니다. 그래서 시방송은 그렇게 이제 시방송하는 분들 찾아보니까 요 기록다만 축산바시거든요. 다만 글 갖다 카페인은 다른 들어봤는데 여기 사신들 이렇게 해서 있는 기록은 저희 집에 그 책이 번역된 것이 4,500페이지. 근데 거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명단을 했고 이제 계제인사라고요. 시를 진 계제인사는 여기가 이제 계제인사인데 제10개 말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인정이나 이런 정치가 이런 시를 지어하는 그 문집에서 못 뽑아온 거예요. 두산같이 문중에서 그 많은 80개 정도 계속 뽑아왔는데 그 뽑은 내용이 벼슬은 뭐, 호는 뭐 이렇게 해서 생물년 이러한 기록이 이 시원마다 다 이렇게 계절인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 해석하는 건 여기다 담을 수가 없고 하도 많아서 그 제가 별도로 언젠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교재까지 싹 봐놨어. 나이와 경제는 제가 다 맞춰놓고 여하튼 요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많이 제 생각을 해봐도 많고 짧은 시간에 뭐 다 쏟아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천히.